동해안의 여름. 우리나라 해역 중에서 가장 깊고 푸른 동해안. 한여름 바다는 생명력이 넘친다. 동해안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해역. 수심 깊은 곳에 들어갈수록 바닷속 비경이 펼쳐진다. 동해안 해저 20m 이하에는 신비로운 식물이 살고 있다. 동해안의 보물, 토종 다시마다. 그런데 그들이 동해안을 떠나고 있다. 동해안의 봄.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분주히 봄을 맞이한다. 정동진 앞바다는 한창 돌미역이 나는 시기다. 해돋이의 명소로 알려진 정동진 앞바다. 이맘때쯤이면 작은 뗏목들이 떠다니는 모습이 자그마하다. 돌미역을 채취하는 배다. 뗏목 위에서 나무로 만든 물안경을 들여다보며 미역의 위치를 확인하고 대나무에 낫을 댄 낫대를 이용해서 미역을 딴다. 이곳에서 나는 자연산 돌미역은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바다나물이다. 봄철이면 해변이 온통 까맣게 뒤덮일 정도로 많았던 돌미역. 하지만 이제는 수확량이 줄어 어민들은 한숨이 절로 난다. 정동진 신곡마을에서도 무덤나물 채취가 한창이다. 이곳에서 나는 돌김이나 미역 등의 바닷나물은 옛날 임금께 진상했을 정도로 이 지역의 명물이다. 누덕나물은 채취해서 바닷물에 발을 널어 나무를 붙이고 김처럼 펴서 말려먹는 바닷나물이다. 바위에 누더기처럼 기워 붙였다고 해서 누덕나물이라고 부르는 이 나물은 수십 년 동안 심곡마을 주민들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그전에는 한 연합돌 그래 하는데 올해는 뭐 세톨, 뭐 육톨 그래. 다시마 군락지가 있는 사근진 앞바다. 누덕나물, 돌미역, 토종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이 지역의 특산물이었다. 어민들이 한창 바닷나물을 채취할 시기에 바다 청소를 할 정도로 해조류가 보이지 않았다. 이곳 주민들에게는 예전에 많았던 토종다시마의 추억만 있을 뿐이다. 전혀 지금 다시마라는 게 지금 딴 해 같으면은 이 시기에 한참 다시마 해낼 이런 시기인데 지금 물속에 들어가면은 전체가 지금 이런 오염이 돼가지고 지금 다시마라는 거는 구경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이거 뭐 어민들 살아나갈 길이 없으니까 지금 이거 시에서 지금 이 진체 작업을 해도 좀 하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물속에 들어가면은 그 나무가 지금 떠내려가지고 이 바다 미치기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마를 하면 가이고 요 바다고 온 바다가 전부 다시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우리가 하면은 조그만 덴마들이 와가지고 이 노젓는 배들 와서 이제 싣고 가가지고 풀어줘가지고 아줌마들이 이제 가해서 저기서부터 저 정포 지금 해수장까지 다 이 늘었던 자리래요. 사근지는 동해연안에서 토종다시마 군락지로 이름난 곳이다. 취재팀은 직접 사근진에서 다시마 군락을 찾아보기로 했다. 보통 이맘때쯤 얕은 바다에서 사는 해조류는 많이 성장해 있을 시기다. 하지만 바닷속은 텅 비어 있다. 매년 이곳에서 성게나 전복을 캐던 잠수부가 들어간 바닷속은 황량했다.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 보았다. 사정은 마찬가지다. 수심 20m 이하에서 서식하는 개다시마, 일명 토종다시마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 지역이 예년에는 굉장히 그 다시마 군락이 잘 형성된 지역이었는데 지금 들어가 보니까 다시마 군락이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토종다시마가 집단으로 서식하는 사근진 앞바다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풍요로웠다. 해조류가 유난히 많아 바다의 숲을 이루었던 곳이다. 하루 평균 40여 척의 배에서 2,000kg을 채취했던 토종다시마가 눈에 띄게 줄고 있는 추세다. 동해안에는 다양한 해조류가 서식한다. 동해안의 바다 식생은 남해안이나 서해안과 차이가 있다. 수온이 낮고 수심이 깊기 때문에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가 많다. 수심 얕은 곳에는 도박과 같은 홍조류와 진두발, 파래 같은 녹조류가 서식한다. 다시마는 수심 10m 이내에 서식하는 유입종 다시마와 수심 20m 이하 깊은 바다에 사는 토종 다시마가 있다.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다시마는 일본에서 유입한 종이다. 처음 다시마가 유입된 것은 1960년대. 자연산 다시마가 있었지만 소득 증대를 위해 양식을 시도했던 것이다. 현재 다시마 서식지는 동해연안에 서식하는 토종다시마를 제외하고 유입종 다시마를 양식하는 완도와 일부 남해연안에서 대량 생산되고 있다. 취재팀은 국내에서 유입종 다시마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완도를 찾았다. 완도는 한류성 해조인 토종 다시마가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하지만 유입종 다시마를 들여와 양식에 성공했다. 이곳에선 전복과 다시마를 함께 양식한다. 전복과 다시마는 공생관계다. 다시마는 전복의 먹이가 되고 전복의 배설물은 다시마에게 영양분이 된다.
그래서 두 종이 모두 잘 자란다. 전복 1kg을 생산하는데 다시마 20kg이 먹이로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완도에는 전복 양식장 주변 어디서나 다시마 양식장을 볼 수 있다. 이 해조류 양식장 사이에 저쪽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전복 양식장입니다. 전복 채롱 수화식 양식장인데 전복 채롱식 수화식 양식장에서는 먹이를 주로 다시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다시마의 한 절반 정도가 전복의 먹이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도군에 속해 있는 금일도. 이곳 어민들의 주 소득원은 다시마다. 어민들은 새벽 한두 시면 바다로 나가 물이 들어올 때까지 다시마를 채취한다. 채취한 다시마는 꼬리 부분을 잘라내고 건조장으로 옮겨진다. 금일도의 다시마 역시 유입종 다시마를 양식하는 것이다. 때가 있는 놈이에요. 하지만 흑산도에서는 유입종 다시마가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특이한 생태가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한류성 해조류가 흑산도에서 자생할 수 있는 것일까? 이유는 유입종 다시마의 강한 환경 적응력 때문이다. 서식 환경이 전혀 다른 흑산도에서 자생하는 것을 보면 유입종 다시마가 얼마나 환경 적응을 잘하는지 알 수 있다. 유입종 다시마가 자생하게 됨으로 해서 어민들은 바다 식생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미역, 톳, 김이 서식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 다시마가 그 영역을 좀 침범해서 지금은 뭐 포자를 감지 않아도 자연 서식할 수 있는 흑산도의 생태 변화가 왔습니다. 동해안과 비교적 바다 환경이 비슷한 백령도. 백령도에서도 유입종 다시마의 뛰어난 환경 적응력과 성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일명 슈퍼 다시마 양식에 성공한 것이다. 다시마 평균 길이는 6m 안팎. 한 줄에 250kg의 건다시마가 생산된다. 이곳에서는 다시마를 먹고 사는 조식동물, 전복과 비단가리비를 이용해 복합 양식을 하고 있다. 연중 수온이 여름철 최고 수온이 23도씨를 넘지 않기 때문에 생다시마 1년 12달 있습니다. 그래서 전복 먹이로 해서 이렇게 계속 활용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비단가리비하고 슈퍼다시마를 복합 양식함으로 해서 비단가리비 배설물을 다시마가 흡수함으로 해서 환경 친화적인 양식이 되고 또 양종 공이 성장이 배가 되는 이런 그 효과가 있습니다. 취재팀이 토종 다시마의 존재를 확인한 것은 실험용이었다. 매년 달라지고 있고 학계에서는 토종 다시마 서식 환경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 맞습니다. 이게 한 20m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생태 특성과 종묘 생산 이기 때문에 바다 환경의 변화가 토종 다시마 서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다. 커지면서 이렇게 어미들의 부처는 태풍 루사 이후에 바다 환경이 크게 변해 그 동해안에는 지금 그
토종 다시마의 모조 자체가 보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그 자칫 사라질지 모르는 우리 그 다시마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다시마의 서식 조건과 환경을 알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식물의 환경 적응성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릉대학교 김형근 교수는 오래전부터 사라져가는 토종 다시마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모조를 채집해 종 배양 실험을 시작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수온, 염분, 영양염료의 양, 그리고 용존 산소량 등 토종 다시마의 서식 조건을 맞추었다. 수온을 15도로 유지시키고 관찰해 종 배양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어느 정도 자란 토종 다시마 싹을 이식할 장소는 사근진 앞바다. 원래 토종 다시마가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실험 장소로 정했다. 토종 다시마 싹을 이식할 시기는 지난해 11월이었다. 다시마가 최고로 성장하는 시점은 6월. 성장 상태를 확인하려면 7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이곳 바다는 수심이 약 25m 정도 되는데 지난해 다시마에서 포자를 받아가시고 이 어린 싹을 만들어가지고 이 다시마를 수심별로 한 3m 간격으로 수심에 따라서 이 다시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다시마를 이 바다 밑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토종 다시마가 자생하는 곳은 중부 이남 해역에서 동해안이 유일하다. 동해안은 크로시오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해조뿐 아니라 다양한 바다 생물들이 서식한다. 난류성 어종인 꽁치, 멸치, 오징어와 한류성 어종인 명태, 청어, 대구 등의 수산 자원이 풍부한 바다. 해조숲은 많은 물고기들에게 은신처가 된다. 많은 해조류 중에서 토종 다시마에 주목하는 이유는 동해안에서만 자생한다는 점에 있다. 남반계의 해조류는 작은 해조류들이고 홍조류 위주입니다. 근데 북반계 해조류는 키가 크고 생산량이 높은 그런 유용한 해조류들이 많습니다. 이 동해안의 이 강원연안은 특히 이와 같은 토종 다시마라든지 쇠맥이라든지 아주 유용성이 높은 해조류가 잘 자라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조류의 보고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취재팀이 찾아간 동해연안의 또 다른 해역은 울진 앞바다 왕돌장이다. 울진 앞바다에 우점하는 것은 미역이나 우뭇가사리, 도박 같은 해조류다. 수심 10m, 감태가 눈에 띈다. 감태는 우리나라 남해안이나 제주도 일대에서 서식하는 종으로 난류성 해조류다. 난류성 해조류가 동해연안에서 자란다는 것은 난류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다.
난류성 어종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그로시오 난류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동해 연안 생태계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감태숲에서 물고기가 노는 모습은 동해안에서 보기 드문 풍경이다. 이곳 왕돌초의 그 큰 변화는 우리나라 제주도나 남해안을 거쳐서 올라오는 대만 안류, 그 쿠로시오의 그 지류입니다만 그 대만 안류의 영향이 지난 30년 전보다 훨씬 강하게 이곳 또 이 울릉도 독도와 연결해서 이곳까지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적조가 나타났다. 길게는 10km까지 이어지는 붉은 띠. 적조 현상은 바닷물의 온도가 적조 생물이 살기에 적당하게 높아질 때 발생한다. 동해안에 적조 현상이 처음 나타난 것은 1995년. 그 후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점점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적조 현상이 남해에서 동해안까지 올라온 것은 난류가 북상에 생긴 변화다. 점점 한류성 해조류가 서식하기 힘든 풍경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는 주로 우리나라 남해안에 발생하던 여해성 적조가 대만 난류를 따라 북상하여 지금은 동해 중부 해역까지 그 적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난류소의 영향으로 게다시마라든지 이런 한류성 조류는 거의 그 분포가 줄어들고 있고, 삼척시에 있는 갈람항. 항을 중심으로 안반이 길게 발달된 이곳은 동해연안의 대표적인 지형 조건을 갖춘 곳이다. 방파제 주변에 있는 안반에는 갯녹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갯녹음 현상은 시멘트와 같이 딱딱한 무절석 회조류가 증가해 안반이 하얗게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갯녹음 현상이 나타난 곳에는 의뢰 성게가 많다. 석회 조류에는 성게를 유인하는 화학물질이 있기 때문이다. 갈람 지역의 수심 10m 이내는 거의 석회 조류로 뒤덮여 있다. 석회 조류를 먹고 자란 성게는 정상적으로 번식할 수 있을까? 알의 개체수를 확인했다. 갯녹음 지역에서 자란 성게는 알이 텅 비어 있다. 일반 해조류가 많은 지역에서 자란 성게는 어떨까? 성게가 선호하는 먹이는 다시마와 미역이다. 다시마를 먹고 자란 성게의 알집은 꽉 차 있었다. 이 무절 산호조에는 성게를 유인하는 그런 물질이 아주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일단 그 갯녹음, 그러니까 백화가 형성되고 난 지역에는 많은 양의 성게가 유입됨으로써 다른 해조가 이렇게 형성이 되려 하면 다른 해조가 발생이 되려 하면 거기에
계속적으로 이런 초식 동물, 우리 성게라든가 방고등 같은 그런 식해 동물이 계속 이 해조를 먹어버림으로써 계속적으로 백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갯녹음 현상은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해역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점점 동해 북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갯녹음 지역에서 살아남는 해조류도 있다. 참구물 바탕말이나 모자반같이 석회조와 공생하는 해조류다. 갯녹음이 확산되면 결국 다시마와 미역 같은 해조류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다. 매년 여름 끝무렵 동해안은 태풍으로 몸살을 앓는다. 지난해 태풍 노사가 지나간 바다는 온통 흙탕물로 변했다. 1,400여 톤의 쓰레기가 수심 30m까지 흘러들어 바닷속 생태를 뒤흔들어 놓았다. 이 시기는 수심이 깊은 바다의 토종다시마가 포자를 방출할 시기다. 토종다시마가 번식을 할 때 당한 재난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욱 치명적이다. 난류의 북상과 태풍, 동해안은 점점 황폐해지고 있다. 이런 토사들이 유입되면은 정착성 저서 생물들 일반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해조류라든가 폐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지역에 정착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를 그대로 흡수하게 됩니다. 바다는 평온을 되찾았다. 물고기들은 왕성한 먹이 활동을 끝내고 저마다 쉴 곳을 찾아다닌다. 깊고 푸른 바다. 동해안은 해양 생물들의 낙원이다. 취재팀은 토종다시마를 찾기 위해 속초 저도로 향했다. 저도는 토종다시마의 주 서식지인 사근진에서 50km 북쪽에 위치한 섬이다. (7월) 중순 수심이 얕은 곳에는 쇠미역이 무성히 자라 있었다. 수심 10m에 이르자 해조숲이 나타났다. 우리가 찾는 토종다시마가 있을까? 다시마 군락지를 찾았다.
유입종 다시마가 숲을 이루고 있었다. 수심 20m까지 내려가도 토종 다시마는 보이지 않았다. 유입종 다시마 군락지에서 어렵게 토종 다시마 한 뿌리가 발견된다. 몸체에 있는 용무늬가 특징인 토종 다시마. 언뜻 보기에도 유입종 다시마와는 다른 모습이다. 꼼치가 토종 다시마 뒷면에 붙어 은신하고 있다. 꼼치는 몸에 붙은 빨판 같은 것을 이용해 다시마에 밀착할 수가 있다. 속초 저도 앞바다에서 발견한 다시마. 이것이 과연 토종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집했다. 이거는 이제 거의 성숙돼가지고 녹아서 드시는 건데 이기죠. 채집한 한 뿌리의 다시마에 대해 동해수산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다. 중량 3.4, 4.1, 4.8, 중량 21.6. 폭과 모양을 분석한 결과 토종 다시마가 확실했다. 이 다시마는 지금 개다시마라고 불리고 있는 토종 다시마로서 과거에 사근진과 속초 조도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시마는 수심이 20m보다 더 깊고 수온이 상당히 낮은 곳에 서식하는 아주 까다로운 종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혹시 열악하거나 그런 상태에서는 아주 멸종되기 쉬운 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보존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시마에는 우리 몸에 좋은 알긴산 성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종 다시마는 유입종 다시마와 성분이 어떻게 다른지 실험했다. 우리는 식품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확인했다. 이 식이성 섬유, 특히 이 가용성 물에 녹을 수 있는 가용성 식이섬유의 양에서는 이 토종 다시마와 일반 유입종 다시마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종 다시마 속에 약 2배량 이상의 가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이것은 이 물에 녹여 보았을 때 그 점성에 있어서 차이가 아주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우리가 누구든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취재팀은 저도에서 30km 북쪽으로 이동했다. 토종 다시마가 아야진까지 올라와 있는지 찾아보기로 했다. 취재팀과 동행한 강릉대 김형근 교수는 먼저 탐문 조사를 했다. 오늘 확인해보고 싶은 건 이 연안에 있는 다시마하고 또 깊은 데 있는 다시마가 이게 구분이 잘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수심에 어떤 다시마도 여러 종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시마가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긴 다시마는 그 옛날에 그 양식, 그렇지. 양식 씨가 떨어져 가지고 바위에 묻혀 가지고 그게 나고 이러는데, 그래 그 진짜 토종 다시마는 이제 곰포라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게 토종 다시마거든요. 네. 그래 그게 별로 없더라고. 북한 사람들이 잠수함 타고 담양도로 올려놓고 역시
예전에는 많았다는 이야기. 한가닥 희망을 걸고 바다로 향했다. 조사 지역은 수심 20m 이하로 정했다. 돈은 다 먹고 채를 안 먹고 3m 내려갈 때는 좀 기다려봐야 돼. 과연 이곳에서 토종 다시마의 군락지를 찾을 수 있을까? 쇠미역은 벌써 몸체가 쇠퇴해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 보통 이맘때쯤 토종 다시마는 포자를 방출하고 끝녹음이 시작된다. 이는 엽채의 윗부분이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말한다. 바다에는 벌써 가을이 온 것이다. 수심 18m에서 25m 사이. 숲을 이루고 있는 해조류는 대부분이 유입종 다시마였다. 유입종 다시마 군락에서 토종 다시마를 발견했다. 비록 10m 간격으로 드물게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사근진이나 속초에서보다 훨씬 많다. 하지만 토종 다시마 군락지였던 깊은 곳까지 유입종 다시마가 잠식하고 있었다. 우리는 아야진에서 새로운 바다 식생을 확인했다. 토종 다시마와 유입종 다시마가 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 뭐 개체수가 어느 정도 있었던가요? 한 10m에 한 개씩. 아, 10m에 10m 한 개씩 있어요. 10m 이상 되니까. 여기하고 이렇게 이건 다 같은 토종 다시마가 틀림없다. 뿌리 부위가 하트 모양이고 몸체에 용무늬가 있다. 네, 그걸 좀. 그리고 이게 이렇게 굴곡이 돼 있고. 토종 다시마가 완전히 동해안을 떠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점점 서식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심이 깊은데. 바다에 해조숲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바다 생태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 숲에서 많은 해양 생물들이 살아간다. 해저 20m 이하의 깊은 곳까지 해양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이유는 토종 다시마에 있다. 다시마는 성게나 전복, 고등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물고기들에게 편안한 은신처를 제공한다. 다시마에 붙어 사는 부착 생물들만 해도 수십 종에 이른다. 그래서 다시마는 종 다양성을 높여주는 바다의 보물이다. 동해안에 물고기 떼가 몰려든다. 산란을 위해 해조숲을 찾아오는 것이다.
자리돔이 산란 장소를 정했다. 자리돔 수컷은 산란 장소를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암컷을 유인한다. 암컷은 한 번에 2만여 개의 알을 낳는다. 자리돔 수컷은 알을 보호하기 위해 한동안 산란 장소를 떠나지 않는다. 산란을 앞두고 먹이 활동이 왕성한 물고기들. 암초 위에 붙은 부착 생물들을 열심히 먹고 있다. 토종 다시마가 사라지면 그만큼 많은 생물 종들도 동해안을 떠날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종을 계산할 때 큰 나무의 경우에 한 나무에 많게는 200~300종 이상이 붙어서 자란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마의 경우에 제가 그 계산은 해보지 않았지만 적어도 다시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바다 생물의 종류가 적어도 40~50종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 종의 다시마가 없어진다는 것은, 게다시마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거와 연관된 40~50종류의 생물이 없어진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 하나의 종의 소실이나 유실이나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거에 의해서 바다 생태계 전체가 유실된다는 엄청난 그 자연적인 피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종 다시마의 종 배양 실험은 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열쇠다. 토종 다시마의 종을 배양해 이식한 사근진 앞바다. 토종 다시마의 싹은 잘 자라고 있을까?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성장력이 떨어졌다. 가장 성장이 잘 된 토종 다시마는 수심 20m 이하의 깊은 지역에 있다. 깊은 바다에서도 토종 다시마 양식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올해 봄에 그 다시마의 싹을 그 바다의 깊이에 따라 수층별로 그 다시마를 이식해서 성장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볼 때 수심이 15~20m에서 보다 깊은 곳에서 다시마의 성장이 좋았습니다. 그 결과 이 바다의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시마의 심해 양식 가능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조류가 줄어든 지역에서 시비 실험을 했다. 지난 봄에 시비를 넣은 바다에는 해조류가 많이 자라 있었다. 다시마는 비료 포대 위에 뿌리를 내렸다. 비료는 바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오염 성분을 제거하고 영양분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토종 다시마는 서식 조건이 까다롭다. 깊은 바다, 수온이 낮고 깨끗한 동해안이 그들의 터전이다. 여기에 토종 다시마 보존에 대한 해답이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해안에는 토종 다시마가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다시마 숲은 생명의 밭이다. 그런데 지금 동해안은 비상이다. 동해안에서만 서식하는 토종 다시마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동해안에 토종 다시마가 돌아오면 생명의 밭은 다시 풍요를 되찾을 것이다.